안녕하세요. 세차와 벵갈 고양이 채널 운영하는 부산 스티브의 촬영장 김대웅입니다. 오늘은 세차 이야기 37편 세차 예약 변경과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는 제가 언제쯤 이 썰을 풀어볼까 일을 할 때마다 참다가 당할 때마다 진짜 침을 3번 4번 삼키고 숨을 꼴딱꼴딱 쉬고 결국은 이제 세차 진상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차 이야기 37편 세차 진상 에피소드 1. 보통 다른 데서 제가 이제 쭉 유튜브 검색을 하면서 디테일링 샵 새로 개업하고 운영하고 연 매출도 많이 올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직업 소개를 하시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방송을 보면서 진상 손님, 진상 고객은 없습니까? 하는데 저는 그 뒤에 손님, 고객이라는 그 호칭 참 그게 멋진 말들인데 안 붙입니다. 세차 진상 에피소드 1. 이 차를 이제 오늘 작업을 한 대를 제가 일을 하면서 조금 예약 과정에서 조금 이제 스케줄 변경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 고객님은 이제 오픈할 때부터 오신 이자 고객님이고 그 조금은 서로 이제 착오가 있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객님은 진상은 아니죠. 이런 경우에 참 힘이 들지만 그 운영자가 수용하는 범위는 말 그대로 단골 고객님은 어떤 그렇게 이제 플렉시블한 스케줄을 서로 안아주고 또 이끌어주고 조율 가능하면서 서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건데 일반적인 처음 오시는 더 오는이지. 그리고 노쇼. 그렇죠. 진상의 핵은 노쇼죠. 그리고 맡겨놓고도 또 진상짓 하는 계산할 때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약부터 그런 진상에 대해서 한번 쭉 진상 이야기 1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차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간략한 차량에 대한 정보 이런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 자, 오늘은 2023년 2월 16일입니다. 어제 제가 트랙스부터 9시부터 느슨하게 작업을 하다가 제 고압 세차기 쭉 보면서 이게 도착해가지고 언박싱을 하고 이리저리 뭘 하면서 느슨해졌어요. 그리고 트랙스 손님은 말 그대로 4년 6개월 단골 고객님이 근처에 계시고 병원에 근무하시고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처음 오픈 때부터 제 몸을 손이 터져라 기본 세차로 헌신해 주다가 제가 이제 작년부터 세차 비용이나 작업성에 대해서 난이도가 생기면 이제 금액을 올려받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해주면서 제가 2시간을 다 할애해서 또 자주 못 오시니까 또 고객님께서도 사장님 이제 자주 올게요 하고 갔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뉴 SM5 2012 년식 95,000km 주행하신 중학교 선생님 여자분 그 차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 고압 세척기 들어오고 세팅하고 하면서 좀 천천히 저녁부터 일을 했다가 에바클리닝을 결국은 너무 천천히 시작해서 혼났어요. 제가 그 앞에 정보도 쭉 이제 시작편을 좀 찍었다가 뒤에도 후기를 올리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르노 삼성 이전의 차들은 에바 클리닝은 예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맑은 물이 언제까지 나오나 해가지고 한 5시간을 새벽에 해봤어요. 카지노 2편, 1편 새로 업로드 된 거를 쭉 보면서 밤을 새웠거든요, 그냥. 그래, 집에 6시 넘어가서 샤워하고 돼지국밥집에 가서 수백 먹고 와서 들어오는 차들 다음에 좀 할 게 있어가지고 그냥 밥을 꼴딱 샜습니다. 자, 고압 세척기 이렇게 세팅했고 기존의 걸 이제 박살을 내가지고 기존의 연장선 스페어선 10m 총 30m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당 도로까지 제가 청소를 해봤는데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 차는 아이스티입니다. 아이스티. 우리 해치백이죠. 해치백 쉽게 말해서.
이 고객님은 개업할 때부터 오셔가지고 그때 대학생인지 지금은 여자 중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가끔 오시는데 좀 차가 많이 헛떨어진 상태로 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이 며칠 전부터 사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실내 클리닝 할 건데 그 차 그러면 하루 만에 안 될 수 있으니까 하루 넉넉하게 잡으시고 그 다음날 찾아가시는 일정으로 협의를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실내 클리닝으로 받아놓고 다른 차들을 이제 접수를 다 미뤘거든요. 스케줄을. 그리고 이제 이전 날짜에 어떤 앞차의 스케줄하고도 제 컨디션하고 조율하려고 실내 클리닝을 해놨는데 이제 차가 들어왔을 때 실내 클리닝 금액이 좀 됩니다. 사장님이 원래 해주시는 대로 새 차에서 조금 플러스 하는 그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아니고 이 차는 지금 그런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세미 클리닝 조금 디테일을 포함해서 그냥 10만원 패키지로 가야 되겠으면 해서 이제 잡아놓고 일을 했습니다. 요 며칠 항상 먼지 비가 잦아가지고 도로에 다니시다 보면 흙먼지 뒤집어서서 엉망으로 다니는 차 있죠. 오늘 이 차가 그렇게 왔고 지난번 올 때마다 또 안 좋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순정 매트를 다 해놓고 앉는 이유가 뒤에는 어쩌다 사용하니까 질감이 이런데 이게 K5까지 사용을 했던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뒤에는 이렇죠. 현대, 기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운전석은 보통 오염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조수석은 또 이질감이 없고 이렇게 또 사용을 합니다만 운전석에는 왜 그런지 이게 너무 오염이 심해서 냄새도 나고 해서 제가 이거를 고압수 세척기로 때렸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거미줄 같은 게 쫙 나와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방직 말 그대로 이게 뭐 배틀로 짠다고 하죠. 그냥 그런 재질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냥 이게 뭐 그냥 카페트 정도 아니가는데 여기서 실처럼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면 토치로 태웠어요. 토치로. 옛날에는 너무 뜨겁게 태워가지고 진짜 꼬들꼬들해졌는데 오늘은 토치로 태우고 좀 뜯어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연식이 있는데 순정 매트를 오래 사용하면 냄새가 차 안에 이염이 됩니다. 바닥 플로어링 매트까지 보면 이염이 돼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직도 29,000 하여튼 3만 킬로가 아직도 안 돼요. 짧게 운행하셔서. 근데 짧게 운행하는 차들이 냄새가 좀 있거든. 그리고 이 차는 그래서 작년엔가 에바 클리닝을 했었어요. 이 안에 냄새가 안 잡히니까. 오늘도 그래서 제가 고객님께 기존에 뭐 드레싱업 하는 정도만 이렇게 받고 스팀 디테일링을 서비스로 해드리다가 이 차 내용을 제가 알고 오래 봐온 차이기 때문에 10만원 프리미엄 디테일링 세미 클리닝 패키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에게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냄새의 원인이 이놈이 좀 많이 좌우를 하니까 다음에는 코일 매트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가 디집스가 엉망으로 왔거든요. 이렇게 늘 오시면 관리를 합니다. 이 차는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친구들 태우고 해서 드레싱 정도를 했는데 드레싱이 쌓이다 보면 그게 또 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세미 클리닝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클리닝을 다 했어요. 특히 운전석 이런 데 보면 이물감 있고 흘리고 또 여자 고객님들 보면 화장품 뭐 여름에 선크림 기본 파운데이션 묻죠 하고 운전석 디테일링 패키지를 옵션을 하면 기본 세차에 실내 드레싱에다가 운전석 옵션을 포함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운전자가 가장 많이 만지는 부분 대장균이 제일 많이 서식하는 자리들 핸들 맞죠? 자주 사용하는 것들 벤츠를 기준하면 기어봉이 저기 아니고 우리나라 와이퍼 있는 자리 저기가 기어봉이니까 사이드 브레이크 구형 타입 저런 자리들이 많이 만지니까 제일 지저분해요. 클리닝 해보면 때도 많이 나오고 운전석이니까 시작점에 들어가는 이물감이 많은 자리들 그래서 아까 페브리자 안에 탈취를 했습니다. 탈취 중에 제가 여러 가지를 쓰면서 이 녀석은 거의 뭐
정평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쿠팡에서 이렇게 박스로 좀 주문을 합니다. 그 가볍게 스프레이보다는 이렇게 이제 2리터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나으니까 사용감도 좋고, 이 제품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면서 말 그대로 제품 품질이 정평이 나 있죠. 그리고 기존에 또 어떤 거는 편백수 이렇게 편백수 탈취를 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오염 상황에 따라 또 다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차가 이렇게 보면 짧은 거리 운행하는 차들, 짧게 주차하고 또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차들 10년 정도 되면 차 유리가 보통 이렇습니다. 이유는 모래먼지가 앉았을 때 그대로 와이핑 하니까. 이렇지만 유막 제거 유리 발수를 해서 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때들이 많죠. 이게 이제 주차장에서 생기는 그런 고착 물때들. 아까 상당히 이런 게 많아서 지금 다 못 뵙겠는데, 그 단면도 날을 가지고 하면 저게 붙어 있는 게 싹 얇게 일어나요.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칼 같은 거 붙여놓고 이렇게 단면도 이렇게 붙여놓죠. 유리에 아까 이게 이 차가 저번부터 초록색 페인트가 이렇게 학교에 무슨 방학 때 공사할 때 이렇게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에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단면도를 가지고 가벼운 이물질 같은 경우는 단면도를 가지고 이렇게 유리는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제 옛날 군대 동기 중에 대구에서 정병무장 하면서 이 도장 기술자거든요. 그래, 대구 그 만촌동에서도 그 카센터를 하는데 자기 차 BMW 유리에 뭐 날렸다고 이렇게 단면도로 하더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리에 뭐가 묻었을 때 이렇게 단면도, 문방구에 그냥 이렇게 단면도로가 팝니다. 도르코. 우리 친구 여가 보면 그 도르코 있죠. 도르코 영화배우 도르코, 저거를 단면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이 차에 대해서는 단골 고객님이지만 조금 이제 착각하셔가지고 이제 실내 클리닝을 이렇게 예약을 하시는 바람에 다른 차들을 사실은 받지는 못했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딱 보면 차가 2013년식인데 이게 그냥 새 차 같죠. 제가 그래 처음 전화하시는 분들 연식 물어봤을 때 이렇게 관리하는 차 없거든요. 사실은 잘 없거든. 이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화 오면 안 믿어요, 일단. 자, GT 해치백 타입 저한테 맡기는 고객님 중에 GT K3 이렇습니다. 이런 차가 새 차가 쉬울까요, 힘들까요? 고객들은 트렁크 확 열리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관리 안 하는 차일 경우에는 골 때립니다. 제가 그제 손세차 그 25,000원 한다는 천안에 그분이 고생한다는 게 뭐냐면 벨로스트 그 차 골 때리거든요. 군대 제대하고 그 차를 뭐 2년 만에 끌고 온 차가 있었는데 여기에 막 낙엽 부산몰하고 흙하고 쫙 있는데 그 차는 또 이 차하고 또 달라요. 작업 순서를 잘못하면 작업자가 피곤해지는 차입니다. 그리고 세차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이 선반 때문에 일이 또 많아지고, 우리가 세단의 뒷유리 선반 고정인 차와 이 해치백은 다릅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제가 보통 쿠팡 박스 시키고 오늘도 에어컨 향균 코팅제 또 주문이 와서 박스를 이렇게 탁 모아놨다가 고객님 트렁크가 상태가 안 좋고 어지러우면 제가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세차 위생관리 전문가가 단골 고객한테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서 차에 대한 이상을 한 번 더 파악하고 타이어 마무리하면서 타이어 상태, 그리고 장마철 전에 어떻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차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제가 이제 이걸 세우고 지금 시간이 이래 됐는데 와이프가 어제도 제가 뭐 집에를 못 가고 집에 가서 씻고만 나왔는데 제가 쫙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진상 뭐 식당도 많고, 저도 성격이 좀 있는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제가 학교 어릴 때부터 뭐 싸움을 딱 만약에 뭐 하면 내가 저 새끼 지게 되겠다 하면
매일 붙으러 갑니다. 오늘 터지고도 내일 몸 괜찮으면 또 붙으러 가고. 그래서 제가 성격도 어릴 때부터 예를 들어서 형도 없고 제가 장남인데 제 혼자 해결할 일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몸소 접하다 보니까 조금 성격도 그렇고, 아버지도 외국 생활을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에서 어릴 때 스스로 뭘 해결하고 했기 때문에 고집도 세고 강합니다. 자, 그래서 자, 커피 한 잔 할게요. 제가 저 부산 유튜버들이 성공을 한 그게 너무 보기 좋아져가지고 다들 옛날에 그 인싸가 아니죠, 아싸죠.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을 이겨내고 성공해가지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제가 배경을 우리 저 가게양의 소나 쪽으로 오늘 한번 때려볼게요. 소나 쪽으로 한번 때려보고, 아 그렇죠, 소나 쪽으로 한번 때리고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커피 한잔 하면서 세차 진상 에피소드 1 지금부터 딱 한번 딱 해보겠습니다. 얼굴이 썩었네, 썩었네. 자요, 제가 얼마 전에 가게에서 또 그때도 한 하루 자면서 그랬는지 날씨가 그때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개업하고부터 네이버 블로그에 낙서장처럼 짧게 올린 것부터 해서 이걸 스크롤 다운 해가지고 다 찾아봤거든요. 아,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차가 들어왔는지. 제가 AB형 성격에다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 바느질 하는 거 보고 자라고, 청소하는 거 보고 자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꼼꼼하시고 청결하신 걸 보고 자라서 저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제가 사실은 정비를 했다 했지만 그 시절에 제일 곤욕스러운 게 그 정비에도 진상이 있고, 우리 모든 곳곳에 진상들이 있잖아요. 또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면 스타벅스나 커피숍에 커피 50잔 주문해 놓고 노쇼해 버리고, 사회 곳곳에 진상이 있고,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진상들 스타일 중에 우리 주변에 100명 사람 중에 한 3명, 4명은 소시오패스라고, 이게 사이코패스 살인자들을 떠나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 많죠. 그런 부류들이 진상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세차 진상 중에 제일 첫 번째 겪었던 진상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사람이 제가 개업을 하고 이렇게 이런 후진 동네 이런 스팀 세차 멋지게 생겼나고 차를 맡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뭘 해달라 해서 다 해줬는데, 이거 이제 아침에 찾으러 와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는 겁니까? 이거는 하는 겁니까? 이거는 했어요. 이거는 닦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이웃 중에 구미에서 8년을 이업을 하다가 양산 정산 쪽에서 이렇게 듀오 디테일링 샵 하시는 그 대표님이 계세요. 그분이 블로그에 자기 하루 작업한 내용, 그 자기 샵 어떤 설명이 될 때 큰 글자로 뭐라고 했냐면, 과도한 요구는 사양합니다. 그게 이제 진상입니다. 그분이 경력이 이제 10몇 년이 되니까 그런 걸 미리 띄워 놓는 거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제가 제일 처음 겪은 그 진상은 아침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30분 동안 자기 차를 돌면서 저를 따라오라 해가지고, 이거는 하는 거예요, 원래 거기 하는 거 아니에요,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디테일링 샵에서 제일 많이 겪는 게 그거죠. 그냥 그 프리미엄 디테일 정도 해놓고 실내 클리닝에 의자를 다 뜯어내면서 시트를 드러내고 천장 작업을 하는 퀄리티를 요구하면서 계산을 미루는 사람들. 계산 진상이지, 계산. 또 개 나오니까 욕이 나오려고 그러네. 계산할 때 진상 부리는 거지. 계산할 때. 요즘처럼 소상공인들이 힘들어가지고 어려울 때 정부에서 결국은 해준 거라고는 사실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간이가세자들도 연 매출 7,800까지 벌어도 간이가세로 잡습니다. 옛날에는 4천 얼마까지 끊어버리고
이게 자동으로 그 일반 가세자로 그 국세청에 등록이 되거든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하는 건데, 지금은 10만 원 그냥 현금 내면 자동으로 다 영수 끊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카드 해도 뭐 이거 뭐 카드 현금 뭐 싸게 해주는 건 없고, 그냥 계산은 계산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현금은 얼마예요? 뭐 카드일 때 얼마예요? 그런 구분은 그렇게 흥정할 계산 진상짓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집어 던지고 싶을 정도로 와, 이 악랄한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제가 경찰서에 차라리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 근방에 살아요. 키도 한 178에 빼서 말았는데, SM5 일요일날 차를 끌고 왔는데 예약 안 하죠. 그때는 제가 랜덤으로 받았거든. 차를 한번 안에 봐주실랍니까 이랬는데 말을 안 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문을 여니까 와, 오바이트를 5군데다 해놓은 거예요. 5군데. 이 내용은 제 스팀볼 촬영전 네이버에 2018년 가을쯤에 이게 있어요. SM5 구토 오염 차량, 극심 오염 차량, 극한 직업이라고 올렸어요. 그래서 해결해드릴게요 해놓고 제가 문제겠죠. 왜냐하면 차를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차가 왔길래 해드릴게요 해주고 얼마라는 말을 안 했어요. 시트를 뜯고 할지 뭘 할지 그런 걸 설명도 안 하고 일단 해드릴게요. 밤새서 해드릴게요. 이 말은 했어요. 내가 밤새서 해드릴게요. 그때는 뭐 에바 클리닝하고 이런 것 없이 어쨌든 간에 세차 외부 세차하고 이걸 다 해결해 드릴게요. 말 그대로 똥 싸놓은 걸 내가 똥을 치워주는 거잖아. 근데 그 구토오염 차량을 청소하는 작업자들은 그 내뱉은 걸 다 봐야 되거든. 그리고 냄새까지. 제가 옛날 세차장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오바이트 한 거 얼마 받습니까? 하니까 자기들이 만약에 소나타 기준에서 2만원, 2만 5천원 세차를 받으면 오바이트 정도 해오면은 토탈 8만원 받는데요. 그러면 그걸 주인이 청소합니까? 세차 아줌마가 저 공부장학교 청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새 그걸 다 했어요. 아침까지 잠도 안 자고. 근데 그 다음날에 문제가 뭐냐면 제가 픽업할 차가 2대가 있었고 새 차가 5대가 예약돼 있는데 그 차를 다 했다고 제가 새벽에 메시지 보내고 첫 차 세차를 마치고 다른 차를 다음 차를 30분 동안 픽업을 가야 돼요. 근데 이 차를 다 했으니까 10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온대요. 메시지로. 근데 안 오는 거야. 근데 몇 시에 왔냐면 내가 중앙동까지 다음 차를 픽업하러 가야 되고 픽업을 해야 될 시간이 지나갔어요. 결국은 10시 반까지 안 오는 거야. 그래가 10시 40분에 왔는데 다음 차 고객님은 저보고 픽업 안 온다고 난리고 왜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이니까 그분도 자기 시간 내가지고 차 위치하고 설명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근데 딱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차를 다시 집어넣고 안 뺐거든. 느낌이 이상해서. 왜냐하면 야 개업해가지고 지난번에 계산 진상을 만났으니까 이것도 진상 부릴 가능이 크고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그날 일요일이 있는데 술이 들 깨가지고 얼굴이 부시시해가지고 찾아왔었거든.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바이트 내용을 보고 이거 음주운전이다. 이 근방에서 차 끌고 와가지고 왜냐하면 대리운전을 해서 온 차가 아니란 말이죠. 운전석에 해놓고 운전석 콘솔에 해놓고 뒤로 돌아 해놓고 보조석에 해놓고 운전석 보조석 시트 사이에 다 해놓고 구토자리가 5군데 큰 게 다 넘었으니까 엄청난 양이었거든. 그래서 제가 이 찾으러 왔을 때 다 됐습니다. 네 이거 밤샜습니다 하니까 돈을 내가 대충 이렇게 돈이 들 겁니다 라는 말은 넌지시 던졌어요. 이게 일반 세차보다 서너 배 이상 돈이 들 겁니다. 만원짜리를 이만큼 30만원 넘게 챙겨왔더라고 지가. 근데 내가 그래 이거 이래 해서 탈취까지 하고 탈취 작업하고 해서 30만원입니다 하니까 돈을 지고 와 이거 갑자기 왜 그래 많이 받냐고 그런 말 없었다면서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근데 사람이 똥 누러 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내가 이 새끼를 할게요. 이 진상 새끼도 딱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마누라를
뒤에 데리고 온 거야. 차 같이 타고 가려고. 근데 돈을 왼손에 쥐고 이게 이제 내한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지. 돈이 원래 견적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달라고. 근데 돈은 쥐고 있는 거는 뭉치가 이만큼 돼요. 돈을 벌써 준비하고 온 거야. 들고 흥정을 하자는 거지. 그래 놓고 자기 마누라가 한참 얘기를 듣다가 내가 그랬거든. 아니 보니까 술 드시고 오바이트를 차에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그러면 처음부터 내한테 맡길 때 얼마 정도 듭니까? 사장님 뭐 탁 쇼부를 치든가 잘 부탁합니다 해놓고 이런 경우가 어디냐고. 그리고 지금 아침에 10시까지 온다 해놓고 내 지금 아침에 8시 차 끝내놓고 중앙동까지 손님 차 가지러 가야 되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오늘 하루 종일 뒤에 차까지 이 영업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일을 해놨으면 고맙습니다. 아 고생하셨죠가 아니고 와 이거 너무 비싸냐 아니냐고. 그럼 오바이트를 하지 말든가 맡기지 말든가. 내가 그 차 애매해서 내가 처음에 안 받는다는 그런 얘기 하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그 얘기까지 하고 잘 부탁합니다 얘기했거든. 근데 그게 10분이 지나가니까 자기 와이프가 여기 가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가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쪽팔리니까 나가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제 마당까지 거의 30m가 넘어요. 그까지 이제 쪽팔리니까 나간 거야. 자기 남편이 하는 진상짓을 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내 테이블에다가 돈 20만 원을 빡 올리면서 차 빼주소! 가야 되니까. 와, 그래서 제가 뒤에 차들만 없었으면 진짜 막 매가지를 잡든지 경찰이 오든지 한번 막 대개 경찰까지 불러서 이 사람 의심간다고 음주운전 의심간다고 하면서까지 내가 한번 해부를 하다가 뒤에 손님들 차 4대 하루 종일 밀릴까봐 그냥 차를 빼주고 보냈는데 이 사람이 말이 재밌어요. 아, 한동네 살면서 다음에 새 차로 올 건데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진상 새끼가 안 왔어요. 길에서 보고 요 밑에 마트에서 보고 해도 석 나를 보고 이제 싹 지나가는 거야.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상 중에 연달아 진상이 한번 생겼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가게 앞에 출입 금지, 작업방해 금지, 사전 예약지에 막 하면서 얘기도 하고 막 저런 거 집에 던지기도 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네이버 블로그에 60대 이상 세차 접수 안 받는다고 해놓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누가 어떤 분이 머리가 하얀 분이 그 닛산 알티마 화이트 펄차를 맡기면서 사장님 나는 그분이 60 넘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요 최근에 알았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더라고. 머리가 다 샜더라고 그냥. SM3 그 아들 주려고 토탈 클리닝 맡기신 분인데 사장님 네이버 그 블로그 보니까 60대 이상 세차 접수 안 받는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일부 고객은 제가 봤는데 이 베이비붐 세대에 이 태어난 사람들이 제 가족 아버지 형제들 중에도 그런 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놈들이랍니다. 58년생 다음에 63년 토끼띠. 네, 베이비붐 새끼들이라 하거든. 그 새끼들은 저거밖에 모르는 소시오패스의 이기적인 그런 그 시리즈를 산 놈들이라서 내가 그 사람들을 세차를 받아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너무 힘들게 해서 다 퇴출시켰어요. 2번, 3번까지 받던 사람도 있었는데 버릇이 개팍해가지고 자 그냥 옵니다. 오늘 세차 되나 사장 반말에 세차 되나 예 제가 일하면 해드릴게요. 아 네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해드릴게요. 그래 한 번, 2번, 3번 이 3번까지의 행동들이 절대 약속 시간 안 지킵니다. 입고 시간 아 나 울산 가야 되는데 몇 시까지 해도 하면 2시간 동안 안 나타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차 빼가지고 차를 세워놓으면 다른 차를 일하고 있잖아요. 고함을 지릅니다. 마당에서 사장 글 하나 들고 와. 그냥 그거면 종입니다. 종. 세차 옛날에 그랜저리 5만원 받았고 5만원 내놓고 다른 손님 차 작업하는 사람을 불렀다 보냈다 불렀다 보냈다 반말 짓거리에다가
그리고 예약제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개업 1년 후부터 제가 본격적인 예약제로 갔거든요. 특별하게 하루 3대나 2대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빡 비어 있는 시간 말고는 안 맞는 시간에는 찾아오면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휴게실이 기다리라 하든지 뭐 지가 언제 찾아오겠다고 하면 해줬거든. 그렇게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해줬는데 돌아오는 거는 그 나쁜 말들, 반말 짓거리, 그리고 길가에 딱 지오면은 빵빵 빵빵 그렇죠. 빵빵 진상 많을 겁니다. 빵빵 진상. 나이가 60이 넘으나 나이가 제가 올해 51살인데 개업했을 때 46 이렇죠. 나이가 30대도 금방지게 저기서 빵빵 합니다. 그래 내가 그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빵빵했냐. 아, 사장님 혹시 저 모르실까봐 저 왔다고 빵빵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어릴 때 20살 때부터 정비 그만둘 때까지 그 카센터 갑질이죠. 제가 무슨 정비를 하든지 엔진을 내렸든지 뭐 미션을 내렸든지 새까맣게 일을 하든지 지 왔다고 오라 이거지. 지가 내려서 아이고 막 바빠요 기사 김기사 뭐 이러든지 아이고 지금도 똑같아요. 일단 빵빵 해놓고 나를 저기까지 오게 만드는 거지. 그 아까 다 포함되잖아요. 60대 진상, 아 빵빵 진상, 그 이 진상 빵빵 진상, 60대 진상 지금 다 아웃시켰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남의 시간을 함부로 뺏지 말고 남의 시간을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 개념이 없는 사람은 아까 말한 진상이 안에 또 소시오패스 안에 들어가는 절대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 자기가 한 행동은 절대 이상하지 않다.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다 이제 진상들이 소시오패스하고 분류되기 때문에 제가 심리학자들의 얘기들을 잘 들어보면서 와, 이 심리학자가 100명 중에 몇 명만 그 소시오패스를 했는데 저한테 오는 사람 중에 진상 소시오패스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내 성질을 참으면서 제가 빡빡머리를 3년 반 동안 유지했거든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런 진상을 만나면 머리에서 김이 빡 나가지고 어떤 때는 막 3mm로 유지하다가 어떤 때는 1mm로 깎았다가 머리에 열이 날 정도였어요. 참는다고. 그래서 이제 아까 봤죠. 지가 음주해가지고 구토위험 해가지고 계산 진상. 이제 계산할 때 아까우니까 돈 주기 싫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빵빵 진상. 60대 진상. 60대 위에 70대 또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게 자 연관성이 있습니다. 60대 70대 진상. 자, 이게 벌써 네 번째 진상입니다. 제가 4일 동안 다른 차를 안 받고 이 차 세대였습니다. 벤츠 S350 까만색 이틀 토탈 코팅 광택 패키지. 저녁에 7시 반 8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부부가 지나가면서 남편이 술이 취했더라고. 사장님 우리 마누라가 손세차 이런 거 많이 맡기고 기계세차 넣어가지고 차가 엉망됐는데 이 차 하려면 얼마 듭니까? 그게 내가 세목세목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그때 제 차 그랜저를 광택 내고 유리막 올린 지 얼마 안 됐거든. 토탈 코팅을 해놓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자, 여기서 토탈 코팅 광택 패키지는 광택 유리막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차 유리 유막 제거 유리 발수까지 다 들어간 걸 제가 토탈 코팅 광택 패키지라 하고 차 실내 내부 스팀 디테일링 세차는 서비스로 포함되는 게 토탈 코팅 광택 패키지입니다. 일반 광택 얼마입니까 했을 때 그 개념하고 유리막 얼마고의 값이 아니고 그 견적이 올라가는 걸 복합적인 패키지로 그 차에 맞게 제가 가격을 맞춰드리는 겁니다. 협의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일 할 때 그런 현금 들어오면 기분 좋잖아요. 고생해가지고 밤새 해가지고 한 이틀 했는데 목돈 들어오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패키지거든요. 자, 그래서 날짜 기준으로 하면 자, 그 차를 일요일 저녁에 지나가다가 술이 알딸딸해서 했는데 저보고 뭐라 했냐면 사장님 그때 제가 S300 토탈 유리까지 하는 거 실내 내부 벤츠 내부 세차 그냥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세차가 아니죠. 디테일링이죠. 그렇게 해서 100만 원 견적을 냈어요. 현금을.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다 되면 점심 이후에나 빨리 되면 출고하는 걸로. 제가 그때만 해도 쭉 작업해가지고 밤새가지고 막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성금 50만원 드릴까요? 이러더래요. 분명히 그 말을 지가 먼저 해서. 저는 이때까지 이 일 하면서 성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스팀보이 하단점이라고 그 사람이 하다가 건강 문제로 딴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쪽 동네에서 저한테 오던 사람이 새로 오픈하는 사람한테 난처한 경우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5분 만에 갔는데 성금 안 걸었다고 먼저 성금 입금한 사람을 예약을 5분 만에 갈아치운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일 다 하고 작업 하긴 한 거 만족하고 제가 사진 보내드리고 그렇게 나중에 결제 하시면 됩니다 했는데, 자, 그 차하고, 자, 월하죠, 한 대가. 자, 수목이 무슨 차였냐면 이 동네 영감입니다. 새 차를 옛날 한 맡겼어요. 그랜저 TG 은색을 카센터 사장한테 잘 샀냐고 저한테 물어보러 왔어요. 왜냐면 저도 정비해야 된 걸 아니까. 개업했을 때 지나가다 몇 번 물어봤거든. 사장 여기는 얼마고 스팀 얼마고 내 차 얼마고 하면서 맡겼거든. 그러면서 뛰어와가지고 한날 사장 내 친구하고 차 맡기는데 그 뭐 출장 스팀 하는 사람이 광택 내는데 30만 원이라는데 사장도 그래 해줄 수 있나? 사실은 그래 해주면 저는 손해죠. 그런데 2대를 맡긴다니까. 그냥 싼마이 유리막 제가 많이 들고 있는 약재하고 그냥 날리는 광택하고 막강은 아니지만 그래도 후딱 하는 광택 듀얼로 돌리면 그 퀄리티 나오잖아요. 그래서 30만원에서 이틀을 잡아놨어요. 자, 4일이죠. 차 세대에 4일에 160만원이면 굉장히 좋은 돈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그런 돈을 벌었어요. 몸이 지쳐도 재밌거든. 그 일을 해놓으면. 사진 찍어놓고 찾아갈 때 사장님 고맙습니다. 차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근데 그날이 왔죠. 월요일 9시부터 차가 안 오는 거야. 근데 저도 그 이전에 새 차 노쇼를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느낌이 쎄한 걸 압니다. 그래서 전화를 더 안 해봐요. 왜? 다 이 동네에서 만날 사람들이니까. 멀리서 온 사람 같으면 내가 전화를 해봐요. 전화를 진짜 많이 했어요. 새 차 예약. 당일 새 차 온다 해놓고 전화 안 받습니다. 진상들. 노쇼 진상들. 밥도 못 먹고 길가 나가서 기다립니다. 이때쯤 오겠나? 저쪽에서 오겠나?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차를 놓치면 빵꾸 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 안에 다른 사람들이 전화를 하든지 그 시절만 해도 지나가다가 또 물어보거든. 그런데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 시간에 다시 전화 오는 손님들이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린 차들을 안 받았어요. 혹시나 그분이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특히 벤츠 S350은 부부가 예약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근처 살아서 저를 마주치거든. 그러면 그날은 안 와도 그 다음날은 안 오겠나 하고 기다려봤어요. 그리고 전화 오는 몇십 통을 갖다가 다 내가 일이 내일 모레까지 있어서 다음으로 연기하세요 이렇게 해서 캔슬하거나 돌리거나 못 받거나, 그리고 랜덤으로 그때까지 받을 수 있는 차들도 못 받거나, 자, 손해가 났습니다. 화요일까지 딱 날아갔어요. 마음을 딱 비우고 수요일이 딱 됐어요. 그때는 화요일날 저녁에 이 영감차가 그랜저 TG 은색하고 자기 친구 차 YF 소나타하고 맡기로 했는데 화요일날 저녁에 차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느낌이 쎄해서 여기서 제가 걸어서 5분이면 제 오토바이로 30초 못 가는데 살아요. 수요일날 됐는데 전화도 안 오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때 제가 이제 문을 완전 닫아버렸어요. 진짜 역같네. 바로 근처에 사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통 당했나 하고 목요일까지 딱 버텨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핵을 끄으려고 이런 경우의 수를 완전히 제 머릿속에 각인시키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카센터 하는 사람들도 사무실에 TV 보고 있다가 들어오면 차밭도 없고
저 이럴 때 일하면 사장이 항상 청소해놓고 대기하고 있어요.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맞거든. 서비스업이니까. 이 일도 맞아요. 사무실 문 입구에 개방 다 해놓고 들어오는 입구에 누가 와서 차를 돌리든지 다 들어오게 만들어 놨거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4일의 곤욕스러운 지독한 노쇼 60대 70대 영감제의 부부 한 동네 사는 인간들한테 그걸 당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가 완전 악물어지는 거예요. 저 문신 있잖아요. 문신. 나쁜 문신은 아니지만 빡빡머리에 저도 운동한 사람이고 성질 있고 와 근데 이 장사하는 데서 이제 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싹 내려놓고 이 적었잖아. 이 보입니까? 여기 노쇼 사절 작게 적었잖아. 당임 사절 늘 항상 언제나 그대로 일에 집중 서두르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초심 정도 정직 정리정돈 청결 준비 철저히 운동 항상 그대로 이게 그날 적은 거예요. 내 스스로를 이제 정신에다가 막 바짝 막 딱 한 대 맞은 거를 멀리 오는 사람도 아니고 요 눈앞에서 댕기는 사람들이거든. 얼마 전에 그 동네 영감이 4년 만에 차를 바꿨어요. 혼다 어코드. 그 4년 동안 이 초량동 초량 6거리 지나가면서 몇 번을 바뀌었습니까? 재밌는 건 뭔지 압니까? 초량 6거리 불백 식당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만나고 제가 김밥 사러 가다 만나고 그걸로 딱 같이 보도블록을 또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일합니다. 엽는 집. 말 안 합니다. 웃어서 말을 안 합니다. 그래 얼마 전에 그 영감이 찾아왔어요. 세차하고 있는데 사장 세차 언제 되노? 세차 안 돼요. 아저씨는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살면서 아들 나이쯤 되는 사람을 뭐 조카 나이쯤 되는 사람을 갖다가 한 동네에서 농락을 해도 그 이틀 차를 그렇게 온다 해놓고 잡아놨으면 사람이 장사를 다른 차를 받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물어주지도 않고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살면서 아 사장 내 그때 몸이 아파서 못 왔다. 몸이 아팠다 하더라고. 지 몸 아픈 거랑 노쇼 해가지고 내가 다른 차를 못 받아서 그 당시에는 하루에 뭐 매출이 뭐 기본 그냥 가볍게도 25만원 20만원 그냥 30몇만 원 새 차를 받아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근데 악다구니를 진짜 딱 채물게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살면서 뒷짐지고 와도 아이고 사장 내가 그때 몸이 아파서 그랬는데 정말 미안해요. 내 다시 예약을 할게. 그때 내가 예약을 안 받더라도 뭐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지. 4년 제가 코로나 3년 동안 얼마나 그 눈에 거슬리겠어요. 아까 그 벤츠 부부하고 마트 가면 보이는데 그 벤츠 차가 마트에 들어와 있는데 마트 안에 쇼핑할 때 눈에 싹 흘러가는데 그런 걸 안고 이렇게 이런 장사를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저씨는 남의 영업방해를 해도 문수지 경우가 경우도 아니면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에? 다른 데 가서 무슨 염치를 가지고 그것도 4년 만에 인재욕 끌어와가지고 차도 일본 차 우리나라 차도 아니고 일본 내가 그랬어요. 차도 일본 차 끌고 다니면서 내가 그 차 산 거 1년 전부터 봤는데 인제 와서 새 차로 갔냐고. 양심이 있으라고 내가. 그러니까 막 아차 싶어가지고 막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제가 이 목소리가 막 나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하지만 제가 마음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 뭐 돈 못 벌면 어쩌합니까? 그거 벌었다고 제가 지금도 이제 달세 살아요. 집도 없고 옛날에 사업 망해가지고 다 말아먹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제 와이프하고 이제 결혼 반지를 작은 다이아를 놓고 하나 하고 안에 반짝거리는 이 반지가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막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제 얼굴을 보더니 사장님 와 그래 뭐 힘들게 사요 막 이러면서 바에서 술 마시는 사람이 저한테 주고 갔어요.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사장님 생각이 너무 많고 와 그래 막 열을 내고 사요. 사람 잘못하면 죽이겠어 이래서 이걸 주고 갔어요. 이 반지를 이게 돌리라고. 이 얼마 돌리다가 지금 이제 안 돌렸거든요. 안 돌리고 자동적으로 마음이 이제 정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세차 이야기 27편 세차 예약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세차 진상 진상 많으니까 제가 썰을 계속 풀어볼게요. 아까 말했죠. 계산 진상 계산할 때 내가 헛소리 하는 놈들 차가 이게 닦았니 안 닦았니 이건 뭐니 이건 왜 그렇니 돈 주기 아깝다 이거지. 그리고 빵빵 진상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적으나 남자나 여자나 아줌마나 할매나 금방지게 길에서 빵빵거리고 나오라 이거지. 지가 내한테 예약한 손님도 아닌데 언제 봤다고 지가 나를 부르냐 이거지.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런 개쓰레기 같은 갑질을 하냐 이거지. 저같이 이렇게 세차 디테일링 하시고 카센터 하시고 그런 분들이 제 마음을 알 거예요. 사람 일하는데 빵빵거리가 불러내는 것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와 그분 대단하시더라. 오토바이 기계재료 요소 부품만 3억을 가지고 계신데 작업장하고 출입구를 완전히 다 잠그고 일을 하시더라고. 왜? 작업방에 받기 싫으니까. 이런 얘기 충고 많이 들었어요. 야, 니 이래가 장사 되겠나? 뭐 사람한테 친절해라. 다음에 요지가 그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친절해야 친절일까요? 라고 저는 말씀할 수 있어요. 저는 제 고객한테 상당히 친절하거든요. 근데 처음 오는 사람, 일을 하고 있는데 작업을 방해하는 사람, 지금 이 샵에도 뚝뚝 떠벅떠벅 걸어와요. 그제 송강호 넘버스 얘기했잖아요. 떠벅떠벅 다가와요. 헤이, 로버트 존슨? 다가오는 거야. 그냥 걸어와요. 오지 말라고 적어놔도 사람이 일하려고 바쁜데. 그래서 아까 말한 큰 노쇼가 제일 그게 컸습니다. 4.17 노쇼.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을 다져 먹었죠.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진짜 잘하자. 특히 멀리서 오시는 분, 그리고 가까이 오시는 분, 최선을 다하자. 2시간 할 거 1시간을 더해서 3시간을 해드리더라도 돈을 못 벌어도,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 못 벌어요. 하지만 신뢰, 믿음, 약속, 정직한 거는 제 손하고 제 심장하고 머리에서 정말 나오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제가 지켜야 되는데 당연히 저하고 예약을 하신 분은 약속이잖아요. 지켜야 되거든요. 제가 부산에 86년도 11월 27일 제가 식구들보다 혼자 마지막에 이제 전화와가 그때부터 중학교 2年때 친구인 놈을 이 일 개업하기 이전에 끊었어요. 그 사람 새끼가 아니라 가지고. 왜냐하면 약속을 안 지켰어요. 약속은 어느 정도 지키라고 했어야 되는데 카지노에 최민식이 차무식이가 그러잖아요. 와, 니 사람 새끼 아니고 완전 쓰레기 양아치 새끼구나. 사람하고의 신의를 약속을 안 지키는 거는 죽어야 돼요. 그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검은 머리 이거 걷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바꿔 쓰는 게 아니라고 하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저는 헬스기구 사업할 때 몇 억씩 떼어본 사람이거든요. 소송만 법원에만 제가 10몇 건을 접수하고 재판 가서 제가 돈 7천만 원 받을 거 100만 원밖에 못 받기도 해보고 약속의 중요함을 압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보다 사람이 약속이 중요하다는 걸 이 세차를 맡기시는 분이 제 영상을 보면 진짜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요. 저는 일단 이 시간이 많이 가서 내일도 아침에 8시 차 있거든요. X6 그런 차 3시간 넘게 닦아야 되잖아요. 8시부터.
여기서 영상을 끊고 계속 이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4년 4개월 동안 뿐만 아니고 1991년 고등학교 졸업, 91년 그때부터 세차장 일하고 92년 카센터 일하고 교통사고 당하고 뭐 군대도 정비로 가고 막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날 오기까지 어떤 가불관계도 많이 겪어봤고 약속에 대한 깨짐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세차 이야기로 한번 제대로 세차 갑질, 세차 진상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연달아 쭉 이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긴 영상 몇 분이 봐주시더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늘어나는 구독자 113분 정말 고맙습니다. 세차와 벵갈 고양이는 세차 위생관리 전문가, 자동차 정비사 출신, 자동차 정비병 출신, 산업기계 정비사 출신, 헬스기구 납품 헬스기구 헬스 운영 전문가 출신, 하여튼 많습니다. 제 이 손으로 이뤄낸 모든 경험을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 썰로 풀 테니까 알고 있는 지식, 세차 이야기, 벵갈 고양이 이야기뿐만 아닌 이런 살아가면서 사기당한 거, 이런 거 전부 다 풀어낼 테니까 한번 끈질기게 한번 봐주실 분은 봐주십시오. 화장실 갔을 때, 잠 안 올 때. 네, 고맙습니다.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세차 이야기 38편 세차 진상 에피소드 2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